자, 21대 대선에 7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이번 선거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오늘 세 후보가 찾았던 곳이 광화문, 서울 가락시장 그리고 전남 여수에서 펼쳤다고 하는데 첫 유세 장소에 김성환 평론가님 다 이거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장소의 정치학이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첫 유세 장소는 아마 신중하게 골랐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서 국민들이 촛불 들고 그리고 응원봉 들었던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선거는 내란 진압과 국가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테마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의 상징성, 그리고 다른 후보하고 경쟁한다고 하면은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광화문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가고 싶어 했을 거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뭐 이른바 당내 쿠데타 사건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선거운동 옷도 지금 못 만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호도 못 새겼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한독수로 다 새겨놓으려고 주문 넣었다가 지금 아마 다 취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뭐 공약이 하나 있기를 하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새벽 상황인데 가락시장인데 지금 보시면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게 어떤 유세 형태의 그런 공간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뭘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게 가락시장 가서 민심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서문시장 가서 대구 흔들리는 민심 잡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참 초라하다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참 늘 생각하지만 늘 영리하지만 늘 정치에 특화되어 있는 후보라는 생각을 해요. 전 장소장께서는 다른 생각을 하시겠지만 호남을 늘 앞세워 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의 형태를 얘기할 때 전 별로 그렇게 진정성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호남의 정치를 계승하지 않으면서도 호남을 계속 끊임없이 앞세우잖아요. 이게 새로운 보수 형태, 기존의 낡은 보수하고의 차별점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수산업단지를 제일 먼저 찾아간 것도 호남을 앞세우고 또 이 경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챙길 수 있는 후보라는 걸 두 가지를 다 노린 전략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김문수 후보는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여수에 있는 산업단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평가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저런 상징적인 장면을 처음에 선거운동 시작점으로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왜 부여하겠어요? 득표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은 이번에 당선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의 행보나 메시지를 평가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사회자께서는 뭐 기계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번 대선 3파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나온 그리고 주말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서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그 여론조사를 보면 좀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게 평가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선은 끝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주 유리한 상황인 거라서 끝도 아마 우리가 선거를 예측할 때 세 가지 지표를 봐요. 처음엔 정당 지지율을 보고요. 그다음에 후보 지지율을 보고요. 정권 교체 여론을 봅니다. 이 세 가지 지표를 보면은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 거다, 대선이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지표가 정말 상당한 격차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당연히 하겠지만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을 갔잖아요. 이 의미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장,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의도는 뭐였을까요? 저기 분석하시라니까 하겠는데 이재명 후보는 광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국민의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분당, 화성, 동탄 이런 반도체 AI 그쪽 지점을 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K 이니시티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 갔다가 현충원 갔다가 이제 저녁 마무리는 대구 서문시장 간단 말이에요. 갈 데가 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대선은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이번에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어떠한 컨셉과 어떠한 비전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이 첫날의 일정에 나와야 되는데, 시장 가가지고 전통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 글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이번에 선거 전략은 지지층 결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없이 지지층만 결집시키겠다라는 이런 선거 전략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성환 평론가님이 호남의 정신을 계승하지도 않으면서 라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공계의 정치 지도자로서 산업단지 가고 반도체 AI 과학기술 이렇게 대전 뭐 이런 쪽에 가서 여러 가지 R&D 예산 많이 투입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뭐 비판을 할 지점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 미래를 꿈꾸는 지도자들은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쪽에 집중돼야 돼요. 첫날 메시지는요, 행보는요. 그런데 이재명, 이준석 이 두 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과거지향적인 행보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오늘 첫날 일정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는 좀 판세가 끝났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스럽게도 전 처음에 뭘 이걸 분석할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당연히 앵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선이 이미 끝난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뭐하러 선거운동에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판세가 그렇게 대선 기울어졌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대기실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쨌든 3주 동안에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진행자한테 곤란한 말씀을 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